개념은 또 거기 그 41쪽 보시면 돼요. 41쪽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먼저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제곱근의 어림한 값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곱근은 어떤 이제 루트를 이용해야만 제곱근 기호를 이용해야만 나타낼 수 있는 제곱근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리수라고 그랬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유리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수인데, 즉 소수점을 이용한 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인데, 우리가 이제 소수점을 이용한 수로 이제 어린 장아서 이제 퉁치고 이제 계산을 하는 일들을 좀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이용하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제곱근은 어림한 값이라고 이제 해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읽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그 표를 읽는 방법은 거기 그 사실은 38쪽에 설명이 돼 있어요. 37, 78쪽에 아마 설명이 돼 있는 것만 봐도 조금 알 텐데, 뭐 만약에 이렇게 제곱근 표가 0, 1, 2, 3, 4, 5, 보통 여기서 이제 뭐 책의 맨 뒤에 있는 거 보면은 여기 9까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디서부터 조금 나와 있냐면, 이제 책에 있는 표를 보고 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곱근은 1.0부터 시작해서 이제 99.9까지 해당하는 수들을 다 표에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0, 1.1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딱 줄 맞춰서 이제 정리되어 있으면은, 자, 만약에 내가 1.2로 시작해서 여기 있는 이쪽 3이랑 만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를 여기서 읽는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노트 1.23의 어림한 값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책에 좀 나와 있을 텐데, 이 1.23이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 저기 책에 있는 표에서는 1.109라고 돼 있네. 그래서 이제 루트 1.23은 정확하게 이런 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1.109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수이다라고 그냥 예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를 읽는 방법은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 1.2, 1.3 이런 게 적혀 있는 이쪽 줄은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수고, 여기는 0, 1, 3, 4, 5, 6, 7, 8, 9가 이제 소수 둘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이 세로 방향에 적혀 있는 줄에 세로 방향에 이제 해당하는 줄에 적혀 있는 수가 좀 크기가 커지면은 이제 여기가 10단위로 넘어가거든요. 10, 11, 12, 13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14, 15, 16 이렇게 적혀 있고 0, 1, 2, 3, 4 이런 게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는 1과 15가 만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를 읽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가 나타내는 것은 루트 15.1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수가 되는 거예요. 표는 저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단순하게 읽는 것만 이제 해서는 안 되고, 이 표를 보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이제 표에서 만약에 내가, 자, 노트 1.23을 알려줬어. 여기를 뭐 15.1을 알려줬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것도 구해야 되냐면, 자, 만약에 노트 123 같은 거를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은, 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노트 123 구하라고 시키는 거지. 루트 123 구해봐야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는 이 수는 루트 1.23보다 루트 안에서는 몇 배 돼 있는 거죠? 이게 100배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1.23을 기준으로 하면 루트 안에서 100배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100을 루트 밖으로 끄집어내서 계산하시면은 1.23이라는 루트 1.23이라는 1.109에다가 10배라는 수이기 때문에 한 11.09와 비슷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곱근표를 해당하는 어떤 수를 이용해서 제가 제곱근표에 적혀 있지 않은, 아까 제곱근표에 내가 1.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있는 그 값들만 표에 실어 놓기 때문에 표에 없는 이런 루트 123의 제곱근이 루트 123 같은 거는 이렇게 따로 표에 있는 수를 이용해서 따로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만약에 0.0123을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은 이제 여기 1.23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23에다가 여기 0.01을 곱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소수로 나타내도 되지만 이제 분수로 나타내면 뭐 100분의 1 이런 거고요. 물론 0.01이라고 써도 틀린 거 아니겠죠. 그냥 소수점으로 할게요. 자, 그럼 0.01은 0.1의 제곱입니다. 그럼 0.1의 제곱이니까 0.1이
루트 앞에 튀어나가서 0.1 곱하기 루트 1.2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해서 얘네들이랑 0.1이랑 곱해주면 소수점이 한 칸 왼쪽으로 밀리면서 0.1109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루트 제곱근 안에 어떤 특정한 제곱근 표에 있는 특정한 수를 이용해서 제곱근 표에 없는 근사값, 제곱근의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15.1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자, 15.1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게 15.1이 얼마지? 그러면 뒤에 책 보고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15.1이 얼마냐면 15.1 3.886 이 정도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용해서 뭐 1510이나 이런 걸 구한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100을 곱한 수니까 루트 바깥에는 10이 곱해지겠죠? 38.86 되는 거 한 번에 알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만약에 0.151 이런 거 구하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15.1에다가 이거를 곱한 거니까 0.1을 바깥에 곱해서 388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걸로. 자, 여기까지 어려웠나?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으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대체로 문제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이제 루트 얼마는 얼마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다른 제곱근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표를 이용해서 다른 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를 더 빠르게 이제 좀 찾는 방법. 자, 루트 3이 1.73이거든요. 자, 책 없이 이것만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루트 30이 이제 얼마냐면 이제 5.477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두 제곱근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제곱근의 이 제곱근을 가지고 다른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 보는데 보통 이제 수의 배열은 여기랑 다르지 않습니다. 3, 0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300을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 이게 10루트 3이니까 루트 3에다가 10을 곱해서 계산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1.73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소수점 한 칸 밀려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맞죠? 그러면 이제 3,000 볼게요. 자, 그럼 3,000은 루트 3에 1,000을 곱하는 거고, 루트 30을 기준으로 하는 100을 곱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루트 3,000의 어림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루트 3을 이용할까, 루트 30을 이용할까? 네, 루트 30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제곱근 밖으로 우리가 제곱수가 이제 루트가 풀어져서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곱하기 30으로 생각해서 10루트 30 여기서 수정 한 칸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54.77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루트 3만은 그 누구를 이용할까? 루트 3만은 네, 루트 3을 이용해야겠죠? 루트 3이 몇 곱해야 돼요? 100 곱해야 돼요. 그럼 소수점이 여기서 두 칸 오른쪽에 밀리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제 반대로도 좀 해봅시다. 자, 반대로도. 그럼 0.3은 그럼 과연 루트 0.3은 누구를 이용할까요? 자, 자, 그냥 3에다가 0.1을 곱한다고 해서 이 0.1이 제곱수가 되는 건가? 어떤 수에? 어떤 수의 제곱인지 흔히 바로 빨리 알아보기 힘들잖아. 그럼 이렇게 3을 기준으로 하면 0.1을 곱한 거지만, 자, 저기는 30을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0. 얼마 곱해야 돼? 0.1을 곱해야 돼? 0.01을 곱해야 돼? 그쵸, 0.01을 곱해야 돼. 그럼 여기 0.01은 0.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0.1 곱하기 30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5.477에 소수점이 왼쪽을 한 칸 밀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그럼 0.03은 어떨까? 0.03 이런 거는 괜찮나요? 여기는 누구를 이용할까요? 루트 3? 네. 루트 30. 그쵸? 루트 30,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는 0.01 곱하기 3꼴이니까
0.1 곱하기 루트 3 해가지고 0.173이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만 해봅시다. 자, 0.003은요? 그렇게 따지면. 자, 루트 3을 이용할까요? 루트 30을 이용할까요? 네, 루트 30을 이용을 해요. 네, 루트 30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 0.0001을 곱하는 거니까 지금 소수점 이렇게 아래로 4개가 있죠? 수가 0.001은. 자, 그러니까 이제 만분의 1이라서 얘네들은 이제 무엇을 제곱한 거냐면 100분의 1, 즉 0.01을 제곱한 겁니다. 여기 곱해주면은 0.01로 튀어나가요. 이게 지워지면서. 0.01 곱하기 30이니까 자, 여기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밀리면서 0.05477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지 내가 이 값을 정확하게 0. 얼마 얼마라고 또는 몇 점 얼마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지? 라는 선택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소수점 여기는 루트 바깥으로 뭔가가 이제 튀어나간다는 얘기는 어떤 수의 제곱이 돼서 튀어나가는 건데, 이제 흔히 여기는 0 2개니까 얘가 10의 제곱이라서 튀어나가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0 4개니까 10의 4제곱이라서 10의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이유는 이런 0.01의 이제 제곱, 0.01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즉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자, 10의 제곱분의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제 튀어나가는 거거든,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튀어나가는 이유는 요놈이 자, 10분의 1의 4제곱이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의 제곱의 제곱이 튀어나가니까 0.01로 이제 바깥에서 곱해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소수점의 이동으로 좀 생각하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어떤 수에다가 100을 곱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 수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밀어준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괜찮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루트 3을 가지고 300을 만들고 싶어. 그럼 3을 기준으로 하면 소수점을 두 칸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 되지만 30을 기준으로 하면 한 칸 밀기 때문에 제곱수가 곱해지는 거는 짝수번 이렇게 움직이는 3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3000 같은 경우는 자, 3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소수점이 3칸 밀려야 되지만 30을 기준으로 하면 소수점이 2칸 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소수점 이동이 짝수번, 예, 짝수 칸만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움직이면은 이제 그 짝수 칸만큼 움직이게 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의 제곱근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루트 안에서 이렇게 두 칸 밀었으면은 실제로 루트 밖에서는 이렇게 한 칸 움직이는 거 인정? 자, 그럼 루트 밖에서 이렇게 몇 칸 움직였어, 이거는? 3을 기준으로 하면? 루트 안에서는. 자, 3을 기준으로 하면 몇 칸 움직였어, 오른쪽으로? 4칸 움직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점이 원래 1.73에서 1 뒤에 있었는데 루트 바깥에서는 2칸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4칸 움직였다. 그러면은 자, 루트 바깥에서는 2칸. 자, 여기서 이제 2칸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0.003을 가지고 내가 어떤 수의 제곱근을 이제 이용해서 루트 3 또는 루트 30을 이용해서 루트 0.0003의 제곱근을 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0.00, 0.3을 기준으로 하면, 0.3이래. 3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왼쪽으로 3칸이죠. 그럼 이거 홀수칸이니까 제곱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값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을 기준으로 하면은 30 뒤에는서는 여기까지 오려면 4칸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30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왼쪽으로 4칸 움직였기 때문에 루트 바깥 세상에서는 이렇게 5.477에서 2칸을 움직여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규칙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시면은 금방금방 이제 근사값을 찾아요. 이런 요령들이 좀 붙으면. 자, 이런 요령들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다른 문제도 해봅시다. 자, 이제 이런 곱셈 같은 거는 이제 선생님 풀이 과정에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루트 2.3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걸로 해봐야지. 자, 여기 이 문제는 그냥 42쪽에 예제 13번이거든요. 개념한도 42쪽 예제 13번이니까 한번 보면서 같이 따라와 봅시다.
자, 누트 2.3과 누트 23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23으로 이제 배열되는 수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른 수의 제곱근을 찾으려고 하는데 230이에요. 그럼 내가 2.3을 기준으로 하면 230이 되려면은 이렇게 소수점을 두 칸 밀어야지 230 되는 거 맞죠? 자, 23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 한 칸 밀어야 되고요. 그럼 짝수칸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짝수칸을 움직이는 수를 선택하는 거야. 10의 제곱 또는 10의 4제곱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들어지는 수익들이어야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값을 찾기 때문에 자, 여기는 주어져 있는 소수점에서 짝수칸만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제 밀어서 만들 수 있는 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2.3이 재료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2.3이 재료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지금 두 칸 움직였어. 그럼 루트 2.3에 해당하는 수를 써? 옆에다가 쓰는 거야. 은하고 1.517.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루트 2.3이었으면 1.527인데 이렇게 두 칸 안에서 밀었기 때문에 몇 칸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네, 한 칸만 가시면 돼요. 자, 루트 바깥 세상에서는 이제 한 칸을 가는 거죠. 루트 안에서 두 칸 밀었으니까 루트 바깥에서 한 칸 밀어서 여기에 소수점을 때려 박으면은 우리가 이제 15.17로 계산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230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내가 2.3에서는 이걸 만들려면 소수점을 세 칸 움직여야 되니까 홀수칸이죠. 그러니까 루트 2.3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루트 23을 기준으로 하면 몇 칸 움직여야 돼? 네, 두 칸 움직여야 돼. 루트 23을 기준으로 하면은 두 칸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그냥 선택해서 는하고 4.796을 써야 겠다. 자, 원래 소수점 여기 썼죠? 자, 4 뒤에 썼는데 몇 칸 움직여야 된다고? 한 칸만 움직이면 된다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47.96이라고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3,000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수점 복잡한 거 해봅시다. 자, 그럼 0.0023. 자, 그럼 내가 2.3에서는 우리가 알려준 2.3에서 이거 만들려면 3칸이네? 이제 안 되는 거고, 23을 선택하면은 23 뒤에서는 이렇게 4칸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3을 기준으로 선택했으니까 23에 해당하는 이 수배열을 그대로 씁니다. 4796을 그대로 쓰고요. 자, 4796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원래 소수점 있었는데 이렇게 4칸 움직였으면 바깥 세상에서 몇 칸 움직여야 돼? 네, 2칸 움직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2칸 움직여서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서 수를 이렇게 0 하나 붙이고 소수점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는해서 맞춰주면 되는 걸로요. 0.04796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못 알아두는 말 없으면은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주어져 있는 두 근사값을 가지고 두 이제 값을 가지고 이제 소수점 밀어서 어떻게 이제 수를 만들 거냐. 그래서 문제들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자, 내가 자, 루트 3 루트 50이 이제 7.071이니까 자, 요걸 이용해서 근사값을 계산할 수 없는 수를 골라라 라고 해서 이런 거를 여러 개 써줘요. 5천, 50만, 0.5, 0.05. 자, 이 중에서 이제 만들 수 없는 거 골라라 라고 시키면 누굴까요? 자, 요거 4개 중에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없는 수 하나 딱 있는데 무엇일까? 예, 요거야. 여기서는 50을 기준하면 3칸 밀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짝수칸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지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소수점을 짝수칸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해당하는 어떤 주어진 제곱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림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루트 안에서 소수점을 짝수칸 움직일 수 있는 수여야 되겠다. 이제 그 결론을 얻으시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곱근에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자, 요것만 이제 알아들으시면 이제 우리 제곱근 단원 다 배우는 거야. 자, 이제 실수의 정수 부분.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시는 게 맞아요. 자,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 일. 그래서 실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무엇인지 좀 배우시면 되는데, 예시를 한번 보시죠. 이제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2.1이라는 이제 소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가 있다고 칩시다. 2.1이라는 소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2.1이라는 수는 어떤 연속한 두 자연수 안에 있냐면은 우리가 2.1은 여기 있을 거잖아요. 연속한 두 자연수 2와 3 사이에 자, 2.1이라는 수가 존재하죠. 연속한 두 정수 2와 3 사이에 2.1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2.1의 정수 부분을 말하라 라고 하면 흔히 학생들이 정수 부분이라는 말만 듣고 무슨 생각하냐면 자, 소수점 앞에 있는 수를 의미를 해. 근데 이게 양수 세상에서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수 세상에서는 이게 틀려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엄연히 말하자면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냐면 자, 소수점 앞에 있는 수를 우리가 정수 부분이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흔히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풀면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이유는 이 2가 2.1보다 크지 않은 이제 2.1 이하라고 할게요. 2.1 이하인 정수 중에서 최대 정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2.1보다 작은 수들 중에 제일 큰 정수가 해당 수의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흔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학년도 올라가면은 가우스 기호라고 해서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자, 뭐 그런 말 같은 건 지금 몰라도 되고요. 해당 실수보다 크지 않은 수 중에 제일 큰 정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 실수 이하인 최대 정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글로 뜻을 쓰는데 이렇게 한글로 뜻을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연속된 두 자연수 또는 두 정수 사이에 어떤 수가 있고 그 연속된 두 정수 중에서 이렇게 작은 놈을 골랐으면은 그 수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2.1의 정수 부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소수 부분은 자, 본체 빼기 정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1 빼기 2에서 0.1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수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소수 부분들을 어때야 되냐면 범위가 0보다는 크고나 같고 이제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반드시.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자, 3이라는 수의 정수 부분을 얘기해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3이라는 수의 정수 부분. 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누가요? 네, 3 자기 자신이죠. 이제 정수의 정수 부분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3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 구해봐봐 라고 하면 뭐가 될까?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음수 세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4.2. 자, 여기에 정수 부분을 얘기해봐 라고 시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5라고 하셔야지 맞습니다.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수보다 작은 수 중에서 또는 그 수 이하인 수 중에서 제일 큰 애들 고르는 거니까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2가 이제 수직선의 표시해 보면 아직 감이 조금 안 올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4.2가 이제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냐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5가 이제 정수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된 두 정수 중에서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해당 수가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작은 걸 고르는 요령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5면은요,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자, 항상 본체 빼기 정수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0.8이죠. 이렇게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의 실수의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어려움만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정리. 자, 그럼 여기까지 알겠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걸 뭘 나타내는 거냐? 자, 어떤 실수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어떤 실수를 이제 x라고 할게요. x라고 한다면 이 x가 어떤 두 연속된 정수 사이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가 정수의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연속된 두 정수 중에서 이제 작은 쪽을 그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에 이제 등호를 붙여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은
x가 어떤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있는데 x보다 크지 않은, 즉 x 이하인 최대 정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하에 해당하는 이제 말이 붙는 거고요. 여기는 이 작은 쪽에 해당하는 n이 x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의 정수 부분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고, 소수 부분은 반드시 본체 빼기 정수 부분이 돼야 됩니다. 본체 빼기 정수예요. 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뭐 또 해야 되냐면 나중에 문제 조금 심한 문제로 넘어가면은 자, 이 수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라고 이제 알려주면 이렇게 그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자, 지금 당장은 내가 이런 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 수의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고 소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방향으로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쪽 방향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얘기해 봅시다. 자, 루트 2야. 자, 루트 2의 정수 부분을 얘기해 봐라. 라고 하면은 정수라고만 쓸게 이제. 루트 2의 정수 부분 얘기해 봐. 루트 2는 몇과 몇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죠? 어떤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 먼저 떠올리시면은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1. 그럼 소수 부분은 뭐라고 나타내야 돼? 그렇죠. 본체 빼기 정수니까 이렇게만 쓰고 끝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루트, 자, 그럼 이렇게 또 해볼까요? 2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3 맞아요. 아, 왜 소수라 먼저 쓰고 있는데 정수인데. 자, 루트 3의 정수, 이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계산할 때는 되도록이면 루트 안에 수를 밀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 예측이 되거든요. 이제 루트 12 이렇게 고쳐놓고 나고 루트 12는 몇과 몇 사이에 있어요? 3과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3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자, 그럼 소수 부분은 자, 본체 빼기 정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시면 소수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음수도 해야죠. 자, 마이너스 90은 정수분이 얼마일까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3일까요? 4일까요? 네,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돼요. 우리 루트 10은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돌리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절대값의 범위를 예상하고 음해범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맞아요. 자, 음수가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절대값의 반대 개념을 반대보호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럼 소수 부분은 본체 빼기 정수 부분. 항상 본체 빼기 정수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요놈에서 요놈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들 더 해보는 문제들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뭐 이런 것까지 칠판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루트, 뭐 3루트 2 플러스 1에 소수 부분을, 정수 부분을 얘기해봐라 라고 시키면, 자, 그럼 내가 루트 바깥에 이렇게 어떤 수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방금 전에? 안으로 밀어 넣으라고. 그러면 안으로 밀어 넣어. 자, 그럼 루트 18 되거든요. 그럼 일단 루트 18만 생각해 볼게요. 루트 18은 몇과 몇 사이에 있어? 어떤 연속된 두 정수 있죠? 이제 4, 5 사이에 있죠. 근데 4, 5 사이에 있는데 여기다가 1을 보태는 거잖아. 지금 이 수는 1을 보태.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6이 되는 거니까 정수 부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5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본체 빼기 정수 부분이 소수라고 그랬죠? 항상 본체 빼기 정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체고 정수를 빼니까 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은 우리가 평범한 무리수들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얼마든지 다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그 40 쪽에 유제 12-1번만 보고 좀 쉽자. 예, 이것만 보고 좀 쉬실게요. 자, 거기 이제 루트 8분에 자, 이제 연산까지 같이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자, 루트 8분의 4 루트 3 마이너스 1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해봐라 라고 시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유리화를. 자, 여기는 이제 루트 8에 해당하는 수를, 루트 안에 있는 수를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이제 바꾼 다음에, 자, 이렇게 약분하시고요. 1, 2. 그 루트 1을 분자분을 곱해서 유리화를 하겠죠. 이게 뭐 마이너스 2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써놓고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루트 2 곱하기 2니까 2분의 2 루트 6이 되거든요. 자, 그럼 2분의 2 루트 6 됐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약분하면 루트 6 마이너스 1인데, 자, 루트 6은 몇과 몇 사이에 있을까? 그죠? 어떤 연속대 두 정수 사이에 있냐면 2와 3 맞죠? 그죠? 그럼 2와 3 사이에 있는 수인데 거기서 1 뺐으니까 1, 2로 이 부등식의 범위가 바뀌겠죠? 그러면 정수 부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자, 루트 6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 얼마? 갑자기 왜 대답이 또 안 나와? 루트 6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 자, 2와 3 사이에 있는 수인데 1 뺐잖아. 1, 그렇게 이렇게 돼야 되고 본체 빼기 정수요. 자, 본체 빼기 정수 부분 루트 6 마이너스 2인 거 맞죠? 이렇게 하시면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다 구분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 정수 부분에 해당이 되는 수와 소수 부분이 해당이 되는 수를 곱해서 계산표가 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어차피 1 곱하기 요거 해봐야 6, 루트 6 마이너스 2지 뭐.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었으면 좀 쉬었다가 저기 55분에 볼게요. 저 시계로.